안녕하세요. 10년 뒤 우리의 미래의 일상을 기록해보는 순간, 미래로그의 진행자 김사영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미래의 나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맞춤 케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그 해답을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로그 메이트,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희 몸의 지도를 이렇게 새롭게 그려가시는 세 번째 미래로그 메이트십니다. 시청자분들께 교수님만의 연구 색깔을 담은 그런 짧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제약과 약물 전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색깔을 딱 한마디로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환자 중심형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양제를 많이 먹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여도 약이 흡수가 좀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말 다들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기록 중이신 약간 생체 이용률 조절 기술은 어떤 원리로 저희 몸을 이롭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보통은 약의 성분이 흡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흡수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전신에 퍼져 있는 혈관에 그 성분 자체가 퍼져 있을 때 그것을 흡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의 약 성분이 굉장히 용해도가 떨어져서 용해도와 투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몸 안에 있던 것들이 혈액까지 성분으로 이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사 투여를 이제 링거를 통해서 주사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빠르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약보다는 확실히. 네. 신기하다. 요즘 저희에게 딱 맞는 이런 맞춤 대세 서비스, 맞춤 제작 서비스 이런 게 대세잖아요. 네.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에 이 기술이 왜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특수성이 다 다릅니다. 특히나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과 신장의 크기가 작고 기능성도 완전히 성숙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인 환자들의 용량으로 투여했을 시에 굉장히 너무나 독성이 과중되거나 혹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사실 이제 연구를 통해서 환자에게 투여될 용량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투여될 때의 속도도 우리가 결정해서 사실상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진짜 조심히 투여해야 되는 거네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교수님의 약간 완소 장비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완소라고 표현. 보통 키워드가 요새 하도 말을 줄여가지고요. 제가 완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용출 시험기인데요. 이 용출 시험기는 고형 제제의 성능을 실험실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제 8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구마다 900ml의 용매를 담을 수 있는 베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약 성분이 얼마나 방출이 되는지를 실험실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다. 두 번째 장비는 이제 고압 균질기입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입자 크기로 깨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깨부수게 되면 입자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입자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용해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완소는? 완소는 세 번째는 사실 로터리 타정기입니다.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 타정 기계이고요. 정제를 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분말의 것을 사실상 압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컴팩트한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상만 찾아보시더라도 엄청난 속도로 그 정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기술 덕분에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거나 이 치료 과정에서 좀 편해지거나 이루었던 이런 실제 사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약국에서 네. 타이레놀도 흰 박스가 있고 네. 노란 박스가 있습니다. 네. 사실 즉시 방출 제제는 하루에 3번을 드셔야 됩니다. 네. 근데 서방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번만 복용을 하시더라도 천천히 이 약효가 거의 12시간 이상 동안 약효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제형 기술을 활용해서 제가 보통 개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들이 네. 제어 방출 제제 개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문득 궁금한 건데 알약만으로도 나중에 좀 치료에 있어서 그냥 한 알만 먹어도 좀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요새 또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비만 치료제. 아,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하 주사로 네. 주사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좀 통용이 되고 있고 네. 사실상 이게 막 유행한다는 정도까지 맞아요. 효과가 엄청 좋다. 맞아요. 피하 주사로 주사를 자가 투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네. 경구로서 복용할 수 있는 제제까지도 개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사서 먹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가 저희에게 대중화가 된다면 건강 수명은 좀 얼마나 더 이렇게 지금의 100세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인간 한계는 네. 이미 뛰어넘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100세 시대까지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네. 환자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들어가더라도 네. 거의 젊을 때의 체력과 어떻게 보면 세포의 수명까지도 다시 거꾸로 돌리는 데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진짜 완전 대박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산업 성장에서 이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산업의 어떻게 보면 고도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큰 길을 이미 뚫어놓은 이런 상황에서 이쪽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네. 더 많은 기회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러한 큰 배에 올라타실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졸업했던 때보다 훨씬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바이오 연구를 통해 이 증명하고 싶은 뭐 교수님만의 가치 이런 목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상 이 항암제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항암제들이 신약으로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 사실상 생체 이용률이 낮은 항암제들이 많습니다. 이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 항암제가 몸 안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가 개발한 약물 전달 시스템에 이 항암제를 봉입하여서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겠습니다. 최종 목표. 네,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 분야를 꿈꾸면서 가슴 뜨겁게 이제 달리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 아니면은 뭐 조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과 어떻게 보면 소리와 내가 필터하지 못한 정보들이 내 귀에 많이 들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중심을 못 잡고 항상 흔들릴 텐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주도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한테 굉장히 이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선 많은 걸 느끼고 저도 오늘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너무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나은 이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이 향하는 곳은 결국 사람의 따뜻한 일상이라는 것. 오늘 미래로그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본 10년 뒤의 일상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브이로그에 담길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 미래로그의 김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